부서에서는 상사에게 인정받고 이쁨받는 부하 직원이었어요. 그런데 이직을 하고 부서를 옮기면서 새로운 상사를 만났는데 상사가 저를 이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민이에요. 어떻게 하면 상사에게 이쁨받고 인정받는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? 아마 이 유튜브를 뭐 상사께서 혹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상사가 되시는 분한테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, 결국 우리 구성원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 했을 때 본인들은 일을 잘하고 싶은 생각, 또 상사한테 잘 맞춰서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리더들이 어차피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힘과 리소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하한테 먼저 다가서고 그들의 니즈를 먼저 들어주고 또 충족시켜주는 그런 좀 배려, 그런 리더십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사에게 인정받고 또 이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을 좀 잘 파악해라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그 상사의 스타일 중에 일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를 좀 보았으면 합니다. 일 중심 리더십 스타일을 가진 상사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든 굉장히 일에 집중을 합니다. 실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나 주변에 대한 것보다는 일 자체,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명쾌하게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반면 관계 중심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가진 상사들은 대체적으로 일보다는 그 주변의 그런 맥락이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먼저입니다. 그렇다고 일을 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 관계라는 것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그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관계를 구축하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대체로 이런 상사들은 이 사람들과 많이 만나죠.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상사가 다소 관계 중심적인 상사일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맥락을 파악하고 하는 일을 절대로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그것도 이제 일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그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이제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, 소통 스타일이 이제 중요합니다. 소통 스타일은 일단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. 직접적 소통은 저희가 이제 저맥락 소통이라고 하는데요. 이건 뭐냐? 이 맥락, 이 상황에 상관없이 워낙 구체적이고 명확한 단어나 또는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명확합니다. 소통을 할 때 이 전달의 책임, 또 해석의 책임이 말을 듣는 사람보다 말을 하는 사람한테 있습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 직접적인 소통 스타일을 가진 상사에게는 질문을 좀 자유롭게 하시고 상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. 이에 반해서 고맥락 소통, 간접적 소통을 하시는 상사분들이 있는데요. 이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나 맥락에 대한 그 설명을 하십니다. 그렇게 되면은 실제 그 일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이제 부하의 책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잘 못하게 됩니다. 왜냐? 이렇게 내가 다 설명해 줬는데 너 그것도 아직 이해를 못했느냐? 약간 이렇게 이제 또 상사들이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 소통을 하시는 상사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그 맥락이나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대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실제 어떻게 이해를 했고 어떻게 해석했는지의 결과를 가지고 상사와 이렇게 논의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또 상사의 소통 스타일 중에 글을 좋아하는 상사 또는 말을 좋아하는 상사, 또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. 이 서면으로 하는 소통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있고 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이메일로 또는 서면으로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래서 잘 정리해서 이 전달하는 소통을 해드리면 그분들도 굉장히 편안해 하시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. 반면에 이 말이 편한 그런 또 상사들이
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일이 있었을 때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 요청사항이 있을 때 글보다는 실제로 자주 좀 접촉하면서 말로 설명하고 또 말로 확인을 받는 그런 또 일하는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상사들이 훨씬 편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시 스타일인데요. 지시할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세세하게 하시는 분,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좀 모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고맥락, 저맥락하고 다 이제 상관이 있는 얘기인데요.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팔로업, 또 일을 해 가시면서 상사들에게 보고하시거나 아니면 팔로업하는 그런 그 소통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, 그다음에 이제 모호하고 조금 애매하게 소통하시는 분들은 아까 고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의도가 뭔지를 이해하고 해석한 다음에 반드시 그 해석을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그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. 이제 상사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, 이제 상사가 사실은 부하들에게 갖는 그런 기대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이전에는 시키는 일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해내는 부하들이 상당히 믿음직했고 또 이뻤다면, 요즘은 이 아웃풋, 결과물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하들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, 리더들이, 상사들이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끄는데 굉장히 독창적이고 상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아이디어,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밸류를 주는 그런 부하들을 또 상당히 또 기대를 합니다.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을 굉장히 자발적이고 또 이 확장적으로 하는 그런 부하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기대하는 상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물론 리더들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때로는 틀린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잘못 가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때 또 상사들이 기대하는 것은 또 부하들이 용기 있게 나서서 실제 잘못된 것도 좀 피드백하고 지적도 해드리면서 용기 있게 상사들과 소통하는 뭐 그런 부분도 요즘 좀 대두되는 좀 새로운 기대가 아닐까 합니다. 요즘 상사들에게 이쁨을 받는다라는 말 자체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고민을 오늘 말씀해 주신 분도 그 뒤에는 뭐냐, 내가 조직에서 내가 하는 일로 인정받고 또 이 기여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상사의 스타일이나 기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또 맞춰가면서 실제 좋은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들도 조직에서 인정받고 또 상사들도 성과로 인정받는, 그래서 조직 전체가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.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삶이나 일에서 맞닥뜨리는 도전, 어려운 점들 언제나 미진서재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